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손태승입니다. 자, 오늘은 확률의 뜻과 활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시행과 사건을 한번 구별해 볼까요? 시행은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이걸 시행이랍니다. 자, 시행은 어떤 행위를 이야기해요. 뭐 주사위를 던질 때, 이런 사람을 뽑을 때, 이럴 때를 시행이라고. 사건이라는 것은 시행의 결과로 나오는 것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를 해요. 자, 배반 사건,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때를 배반 사건이랍니다. 자, 배반 사건은 우리 집합에서 서로 소와 같은 의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합집합은 합사건, 그 다음에 교집합은 곱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사건은 뭐를 여사건이라 할까요? 그렇죠. 여집합을 여사건이라 합니다.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 공집합, 이걸 공사건이라고 하고요. 전체 집합에 해당되는 것을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전사건은 여기서는 S라고 써요. 왜냐하면 전사건은 다른 말로 표본 공간, 그래서 표본 스탠다드 해서 S를 씁니다. 자, 그러면 수학적 확률은요. 자,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는 것을 확률이라고 하고, 확률의 첫 글자 probability 해서 P, P를 확률이라고 주로 써요.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수학적 확률은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 S. 자, 표본 공간이 뭐라고 그러고요? 전체 집합이죠. M개의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은 집합의 원소에 해당됩니다. 사건의 하나하나의 개수, 전체. 뭐, 주사위를 던질 때, 그러면 근원 사건은 1, 2, 3, 4, 5, 6, 이런 걸 근원 사건이라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시행을 할 때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M개고요. 그 다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R개일 때 확률은 M분의 R이라고 쓰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 그럼 6가지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는 것은 3, 6, 두 가지니까 6분의 2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통계적 확률은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해서 A가 일어난 횟수를 RA라면 시행의 횟수에 관계없이 시행 횟수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그 상대수 n분의 r의 인제곱이 일정한 값 p가 가진다. 이때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란다. 자, 이 큰 수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큰 수의 법칙이 어떤 거냐면 주사위를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자, 주사위를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두 번 던지면 꼭 한 번이 앞면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두 번 중에 한 번이 앞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앞면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0번 던지면 앞면이 뭐 거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분의 1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앞면이 나온 횟수 rn을 찾으면 거의 2분의 1에 가까워져요. 200만 번 던지면 거의 100만 번이 앞면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건 수학적 확률과 같아진다 라는 것이 큰 수의 법칙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이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한 개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A. 자,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두면 A는 자, 1부터 10까지 소수는 2, 3, 5, 7이 있네요. 그죠? 그럼 A의 여사건은 자, 1부터 10까지 중에서 요거 뺀 나머지는 1, 4, 6, 8, 9, 10 이렇게 6개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B는 12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네요. 자, 1, 2, 3, 4, 6, 12는 여기 없죠?
그래서 1, 2, 3, 4, 6 이렇게 되네요. 자, C 집합은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럼 5하고 10이 되죠. 자, A, B, C 중 서로 배반인 두 사건. 자, 서로 배반이라면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즉 서로 소가 되는 거죠. 자, 서로 소인 두 집합을 찾는 겁니다. 자, 2하고 이거 연결되고 이거는 5하고 연결되니까 요 두 개가 교집합이 있어 없어요? 없죠. 따라서 B와 C가 서로 배반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네 사람 ABCD를 일렬로 세울 때, 자, 일렬로 세울 때에서 끊어주세요. 이게 바로 시행이란 말이야. 이것이 바로 전체 경우야. 그러면 전체 경우는 4명을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4 팩토리얼 24가 되네요. 자, 그럼 1번 D를 가장 앞에 세운다. 그러면 전체 24분의 D가 맨 앞에 서 있습니다. 확정된 건 제외하고 나머지 3명만 일렬로 배열하죠. 3 팩토리얼. 자, 그러면 확률은 전체 4팩분의 D가 맨 앞에 오는 경우는 3팩,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죠. 자, 그 다음 2번. 자, 전체 4팩토리얼 분의 A와 B를 이웃한대요. 이웃한 것은 하나로 보시고 별하죠. 하나, 둘, 세 명을 일렬로 별하면 3팩토리얼. 그런데 A, B가 자리 바뀌는 AB, BA 두 놈이 자리 바뀌는 거 생각해야 되니까 2팩토리얼 다시 곱합니다. 자, 이거 약분하면 4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2팩토리얼은 2죠. 그래서 2분의 1이 답이 됩니다. 3번 C와 D를 이웃하지 않게 세운대요. 그러면 얘는 1에서 CD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1에서 CD가 이웃하는 확률은 전체 일렬로 배열하는 4팩토리얼 중에서 이번에는 CD가 이웃했다 그러면 CD를 하나의 문자로 보는 거죠. 한 명이라 보는 거죠. 그러면 3팩토리얼 CD 자리 바뀌는 거 아까와 똑같네요. 2팩토리얼 곱하면 1 마이너스 역시 2분의 1이므로 답은 2분의 1 됩니다. 4번 양 끝에 AB를 세울 확률. 자, 그러면 전체 4팩토리얼 중에서 양 끝에 AB를 세운다면 AB 혹은 BA 이렇게 하나 하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죠? 그럼 요 안에 나머지 CD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니까 CD를 일렬로 배열해라. 2팩토리얼. 자, 그러면 얘는 4, 3, 2팩토리얼 날라가고 남은 게 2가 남았네요. 그러면 약분하면 분모가 6이 되네요. 그래서 6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학적 확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그냥 계속 풀면 돼. 지금 하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확률이라면 전체 중에서 구하는 경우. 이렇게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원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올리면 돼. 자, 당점 제비 3개가 포함되어 있는 10개의 제비 중에서 2개의 제비를 뽑을 때, 자, 2개의 제비를 뽑을 때, 요게 전체의 경우예요. 그럼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면 10C이죠. 2개 모두 당첨 제비가 된다면 당첨 제비 3개 중에서 2개를 다 뽑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3개 중에 2개를 뽑는다. 3C. 얘는 19 나누기 2팩. 얘는 10 아니지. 3C는 3부터 2개 곱하죠. 3이 나누기 2팩.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없어지고요. 3하고 요거 약분하면 3 되고 2하고 약분하면 5가 됩니다. 5, 3, 15. 그래서 15분의 1이 답이 되겠어요. 자, 2개 중 1개만 당첨 제비인 2번을 보겠습니다. 역시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당첨 제비 3개 중에 하나 뽑히고 당첨이 아닌 7개 중에서 나머지 하나가 뽑혀야 되네요. 그러면 2개 중에 1개만 당첨되는 거죠. 1개 당첨, 1개는 꽝. 그래서 꽝인 7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 들어가야 됩니다. 자, 10C2는 19 나누기 2 팩토리얼. 3C1은 3이고 7C1도 7이죠. 자, 이거 약분하면 여기가 3이 되고 이거 약분하면 이게 5가 되네요. 그래서 15분의 7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4번 어느 나라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새끼 돼지 1000마리 중에서 출생 후 1년까지 산 돼지는 987마리입니다. 새끼 돼지 한 마리가 태어나서 1년까지 살 확률. 자, 이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네요. 통계의 조사에 의해서 확률을 그대로 계산할 수가 있죠. 1000마리 전체 중에서
자, 1년 후까지 산 대지수가 987마리죠. 따라서 1000분의 987, 0.987이 바로 1년까지 살 확률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 1번 보겠습니다. ABC 세 사람이 5곳의 국립공원 중 각각 한 곳을 임의로 선택하여 휴가를 떠난다고 할 때, 자,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같은 국립공원으로 휴가할 확률은 P분의 Q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체의 경우는 ABC 세 사람이 5곳 중에 한 곳에 동시에 갈 수도 있죠. 중복이 됩니다. 근데 A가 어디 가고 B가 어디 가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순서가 있죠. 즉 조건이 다르다. 순열이란 이야기죠. 따라서 중복이 허락되는 순열, 중복 순열입니다. 그러면 5곳 중에서 이 사람이 어디 간다, 이 사람은 어디 간다, 얘는 어디 간다. 그렇죠. 이렇게 화살표가 3개니까 뽑는 게 3가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5곳의 국립공원 중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5의 세제곱이 전체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같은 국립공원을 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같은 곳을 2개를 뽑아야 된다, 그지? 같은 곳을 2개를 뽑고 나머지 한 곳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걸 A, B, C에게 분배해 주면 되겠네요. 자, 같은 곳을 뽑는 경우는 일단 5곳 중에 하나를 같은 곳으로 뽑자. 그럼 5가지지? 나머지 한 곳을 다른 곳으로 뽑으면 4가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A, B, C에게 분배하면, 자, 같은 곳을 예를 들어서 small a 2개 뽑았다 하고 나머지 한 곳을 B를 뽑았다면, XX를 합시다. X 2곳 그리고 Y 한 곳을 뽑았다면 X, X, Y 있는 거하고 X, Y, X인 거 다르죠? 물론 Y, X, X도 다르죠. 뭐 하고 있는 거죠? 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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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요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다, 그지? 그러면 자,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나누기 2팩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요거 약분하면 3이 됩니다. 20에다가 3 곱하면 60까지. 그래서 얘는 5의 세제곱분의 60. 자, 5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60은 6 곱하기 10, 10은 2 곱하기 5죠. 자, 이거 약분하면 25분의 12가 되네요. 따라서 분자 분모를 더하면 37. 정답은 3번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요걸 다르게도 풀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풀 수 있지? 자, 그러면 다른 거 해보자. 자, 이번에는 두 사람을 뽑아요. 자, 세 사람 중 2명을 뽑습니다. 요 경우를 다르게 해볼게. 자, 3명 중 2명을 일단 뽑아요. 3명 중 2명을 뽑아서 같은 국립공원 하나를 줘. 국립공원 한 곳을 정해서 보내고 나머지 한 명을 또 다른 국립공원을 뽑아서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같은 곳에 갈 놈 3명 중에 2명을 뽑습니다. 이 2명이 5곳 중에서 하나의 국립공원으로 갔다. 그럼 보냈죠? 그럼 나머지 한 명 남았지. 나머지 한 명은 한 명 중에 한 명 뽑을 필요 없죠. 나머지 한 명은 국립공원만 보내면 되겠어요. 3명 중에 2명은 뽑혀 있으니까 나머지 한 명만 남았잖아. 그 한 명은 국립공원 남은 4곳 중에서 한 곳에 더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3C2는 3C1이니까 3, 5C1은 5, 4C1은 4죠. 그래서 이것도 60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자, 2번 10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모임에서 대표 2명을 뽑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명씩 뽑힐 확률은 15분의 8입니다. 이때 10명 중 여학생의 수를 구하는 풀이 과정을 찾아랍니다. 자, 10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모임에서 대표 2명을 뽑을 때 그러면 전체는 10명 중에 2명을 뽑는다 이거죠.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명씩 뽑힙니다. 자, 여학생 수를 우리 n명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남학생 수는 몇 명이죠? 남학생은 10명 중에서 여자 n명 뺀 10-n명이 된다. 그죠? 그러면 남자 10-n 중에서 한 명 뽑고요. 여자 n명 중에서 한 명을 뽑으면 이게 바로 남자나 여자나 뽑히는 경우죠. 자, 이게 15분의 8이 된답니다. 자, 10C2는 19 나누기 2니까 5 곱하기 9가 되겠네요. 자, 10-NC1은 10-N 이것만 곱하고 NC1은 역시 N만 곱하죠. 자, 이게 15분의 8이 됩니다. 자, 이걸 여기 우변에다 곱하면 10-N 곱하기 N은 15분의 8 곱하기 5 곱하기 9네요. 자, 5약분하면 3되고 3약분하면 3이 되니까 3,8이 24입니다. 자, 24. 자, 이 좌변을 전개하면 10n-n 제곱이 되죠. 넘기면 n 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24는 0 되죠. 4, 6, 24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n은 4 또는 6인데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으려면 여학생이 6명이 되고 남학생이 4명이 되어야 되니까 답은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어떤 수영복 회사의 두 공장 A와 B에서 신소재 수영복을 생산합니다. A공사 생산하는 신소재 수영복은 이건 뭐야? 10만 개당 50개의 꼴로 불량품이 발생하고 B 공장에서 생산하는 신소재 수영복은 5만 개당 10개의 꼴로 불량품이 발생합니다. 자, 한 개씩 뽑았을 때 불량품 확률을 A, B라면 A 곱하기 B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A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0만 개 중에서 50개고요. 그리고 B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은 5천 개 중에서 5만 개 중에서 10개이네요. 이거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10의 거듭조 나타냅니다. 하나 날리니까 하나, 둘, 셋, 넷, 10의 4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거 약분하면 이거 1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0 하나 날라가니까, 이거는, 1, 10, 100, 1000이죠, 1000. 1000은 10의 세제곱 되죠? 따라서 이건 10의 7제곱분의 1이네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제곱. 4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개수만 계산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4번 문제 별표 하나 쳐주시고, 요거, 넓이분의 넓이로 풀게 되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기하학적 확률은 넓이분의 넓이, 부피분의 부피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각각 반지름이 2하고 3입니다. 자, 노란색 관역판에 맞출 확률을 찾아랍니다. 관역에 반드시 맞는데요. 그러면 이 총알이 맞을 수 있는 전체 영역은 바로 큰 원, 반지름이 4인 이 원안에 맞춘단 말이야. 그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노란색 관역, 여기 요 안에 있는 작은 요 2에 맞추는 거지. 그래서 얘는 넓이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노란색 관역의 넓이 파이 r 제곱, 이렇게 하면 16분의 4죠. 그래서 약분하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확률은 4분의 1. 이게 답이 되겠어요. 자,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해 볼게요. 자, 확률의 기본 성질. 임의 사건에 대해서 확률은 0부터 1까지입니다. 자, 확률이 1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확률이 0이라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있잖아. 자, 일반 사건의 덧셈 정리.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원소의 개수.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의 A 교집합이었죠. 그러면 이걸 확률로 고치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A와 B 확률에서 곱사건의 확률을 뺍니다. 자, 그런데 서로 배반사건이야. 배반사건은 뭐라고? 서로 소죠? 교집합이 없어요. 그럼 배반사건일 때는 원래 이 곱사건 교집합 확률을 빼야 되는데 배반사건이라면 교집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확률이 0 되지. 따라서 두 개를
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반 사건이 많이 나와요. 배반 사건, 그렇지, 배반 사건이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 같이 일어나지 않는 게 배반 사건이에요. 뭐 예를 들면 빨간색과 파란색 공이 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두 개 뽑았는데 같은 색깔 공이 나왔어요. 즉 빨간색 또는 파란색이 나올 확률. 그럼 빨간색 나오는 거, 파란색 나오는 거의 교집합은 보라색인가? 그런 거 없지?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어. 보통 일반적으로 다 배반 사건이 많아요. 자, 그러면 그냥 두 개의 확률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는 일 때는 확률을 더한다라는 건 똑같죠? 또는 일 때는 확률을 더합니다. 근데 교집합 있으면 빼고 없으면 그냥 놔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사건의 확률은 있잖아. 이렇게 되죠. 전 사건 S가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사건이 있으면 A의 여사건이 이렇게 된다, 그제? 그러면 여러분 A의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은 확률을 더하면 전체의 확률의 합이니까 1이 되죠. 따라서 PA라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면 넘기면 1-PA 여사건이 되죠. 아, 무슨 말이야? 어떤 확률을 계산하는데 적어도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개수가 너무 많아. 근데 바깥쪽 일어나지 않는 게 적어요. 그럴 때는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를 빼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은 적어도라는 말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푸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럼 1번. 빨간 장미꽃이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한 송이의 꽃을 꺼낼 때, 자, 꺼낸 꽃이 빨간 장미의 확률은 빨간 장미꽃밖에 없으니까 1이 되죠. 자, 꺼낸 꽃이 흰 장미, 빨간 거밖에 없잖아. 흰 거 나올 리가 없죠. 제로. 2번.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파란 공과 네 개의 빨간 공이 들어있는 주문이 있습니다.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색깔이 같은 확률을 찾아랍니다. 그러면 얘는 파란색 공이 나오거나 또는 빨간색 공이 나올 확률을 찾는 거다, 그제? 그럼 얘는 파란색 공이 나올 확률과 빨간색 공이 나올 확률을 더하는데요. 원래 교집합 부분 생각해 봐야 되지만 파랗고 빨간 거에 교집합은 있어 없어요? 없죠. 그치, 배반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두 개를 뭐 하면 된다고?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공을 꺼낸다라는 게 전체식이지? 자, 6개 중에서 두 개를 꺼냈어요. 근데 파란색 공이 나왔네요. 파란색 공 4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낸 거죠. 빨간색 공이 뽑힐 확률도 마찬가지로 6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내는데 빨간색 공 몇 개 있어요? 파란색 공은 2개 있었네. 이 부분 잘못됐네요. 떴어. 자, 파란색 공이 나올 확률은 2개의 파란 공이 있으니까 이 파란 공 둘 중에서 둘 다 뽑는 거지? 자,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빨간 공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겁니다. 자, 6C2는 6, 5 나누기 2 팩토리니까 15. 자, 요거 2C2는 1이 되죠? 자, 요거 15였어요. 4C2는 4, 3 나누기 2니까 6이 되네요, 이제? 따라서 더하면 15분의 7이 되겠습니다. 네. 자, 3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가 3분의, BB가 5분의 1, 합사건이 15분의 8입니다. 그때 이 곱사건 확률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 PA 합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곱사건 B가 되죠. 자, 합사건의 확률은 15분의 8이고요. PA는 3분의 1이고요. 얘는 5분의 2입니다. 다 찾았죠? 싹 넘겨요. 자, PA 곱 B는 요 계산하면 15분의 빡 5, 빡 6 그러면 11 되고요. 이거 쫙 넘어오니까 15분의 8이 되죠. 그래서 이건 15분의 3 약분하면 5분의 1입니다. 정답은 2번. 2번이 정답. 통과. 4번 4개의 당첨제비가 포함된 10개의 제비가 있습니다. 자, 10개 중에서 4개가 당첨제비라고 했네요. 자, 3개의 제비를 꺼내는데 적어도 1개가 당첨. 적어도 보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고? 1에서 반대의 경우를 뺍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당첨이라는 것은 3개 모두
꽝인 게 반대의 경우가 된다, 그지? 자, 그러면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자, 당첨 제비가 4개 있으므로 꽝인 제비는 6개 있다, 그지? 6개 중에서 3개를 다 뽑아주셔야 돼요. 따라서 1-10C3은 10, 9, 8 나누기 3 팩토리얼. 그 다음 6C3은 6, 5, 4 나누기 3 팩토리얼. 빠빠 날리고 계산 추추추 하면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자 들어가 볼게요. 표본 공간 S에, 자, 표본 공간이 뭐라 그랬어요? 전체 집합 U라 그랬죠? 자, 전체 집합 U와 똑같은 이야기야. 임의의 두 사건 AB하고 공사건, 즉 공집합이죠? 보기 중에서 이미 옳은 것을 고른 것은 확률은 원래 0부터 1까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전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이죠. 공사건의 확률은 0이에요. 1 더하기 0은 1 되는 거 맞습니다. 자, 합사건이 1보다 클수록 하여튼 확률은 1보다 크면 안 돼요. 틀렸죠? 자, 다음 임의의 두 사건 요거 PA하고 PB는 전 사건 S가 있어요. 표본관이 있어요. PA, PB 요렇게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날 확률 더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P의 A 합 B는 자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의 A 교집합 B가 되죠. 그러면 합사건도 있잖아. 어떤 확률이냐면 어쨌든 확률이니까 0부터 1까지죠. 그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도 어쨌든 0부터 1까지라는 건 확실하죠. 요거 이제 넘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PA 플러스 PB라는 것은 자, 합사건의 확률과 그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을 더한 거다, 그지?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0부터 2까지 되는 거 맞죠? 리얼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리얼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 자, 이거 우리 집합에서 했던 거 똑같아요. 이거 P의 자, 드 모르간 법칙이죠. 묶어내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PA 더하기 PA 여사건 합치면 얼마라고? 1. 따라서 PA 여사건이라면 1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되겠다,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뭐가 돼요? PA 교집합 B가 되겠어요. AB 교집합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A 합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B의 A 교집합 B잖아. 자, 그러면 여기가 0.7, 여기는 0.6, 0.3에서 곱사건 확률을 빼면 자, PA 곱 B는 얼마 됩니까? 0.9에서 얼마를 빼야지 0.7이 됩니까? 0.2를 빼셔야 되죠? 그렇지. 따라서 이거 0.2를 뺀 거야. 자, 1에서 0.2를 빼면 얼마입니까? 0.8이 되죠. 답은 0.8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정육면체에서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임의로 택할 때, 그럼 꼭지점이 8개다, 그지? 8개 중에서 임의로 2개를 택했어요. 자, 이 두 점이 서로 다른 모서리 위에 점일 확률을 구해랍니다. 그럼 서로 다른 모서리 위에서 2개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 12개에서 서로 다른 모서리 위에 점을 뽑으려면 복잡해. 아, 그렇다면 다른 모서리보다는 같은 모서리 뽑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아,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를 빼는 방법, 즉 여사건 확률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자, 같은 모서리에서 점을 2개를 뽑아요.
자, 그럼 이걸 이제 같은 모서리 뽑는 확률로 계산하겠습니다. 같은 모서리를 뽑았어요. 자, 일단 8개 중에 2개 뽑은 건 그대로고요. 자, 모서리가 모두 몇 개였죠? 4개, 4개, 4개였으니까 12개였죠. 12개 중에서 그냥 모서리 하나를 택하기만 하면 돼. 요 모서리 택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모서리 2개 있는 점이 뽑히죠. 이 모서리 택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요 2점이 뽑힌다지? 아, 요거 택했다? 그러면 역시 2개 뽑힙니다. 따라서 12개 중에서 그냥 하나를 뽑으면 돼요. 그러면 8, 7 나누기 2 팩토리얼 분의 12. 약분하면 이거 4죠? 4를 한 번 더 약분하면 3이 되니까 7분의 3이 바로 같은 모서리에서 2개를 뽑는 확률입니다. 따라서 구하는 것은 1에서 같은 모서리 뽑는 거 빼면 서로 다른 것만 남죠? 그래서 7분의 4가 되겠습니다. 답은 7분의 4. 오케이. 포함한 학생 임원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자,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그렇죠. 1명 빼고 나머지를 일렬로 배열하니까 5-1 팩토리입니다. 자, 이때 은영과 정환이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 그러면 얘는 1에서 이웃할 확률을 빼는 게 편하겠네요. 자, 그럼 얘를 이웃한 확률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영과 정환이가 이웃했어요. 자, 은영과 정환이. 자, 은영하고 정환이를 얘라고 합시다. 이웃했어요. 그러면 한 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 둘, 셋, 4명이 원형에 배열되면 4-1 팩토리얼인데요. 은영, 정환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 팩토리얼 분의 3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4분의 1이죠. 자, 근데 요게 2니까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웃할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 그럼 이웃하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이 되겠어요. 이렇게 풀게 되겠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브로드캐스트의 9개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 자, 이웃하지 않는 것보다 이웃하는 게 더 풀기 편함으로 따라서 전체 1에서 이웃할 경우의 확률을 빼는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전체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합니다. 자, B, R, O, A, D 그 다음 C, A, S, T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같은 문자가 2개 있죠? 따라서 9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이것이 바로 전체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문자 이 A 2개가 이웃한 경우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요 2개가 이웃했다면 얘는 하나로 보는 거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를 일렬로 배열합니다. 자, 그리고 이 2개가 자리 바뀌는 건 AA 바뀌어봤자 AA니까 이건 곱하기 2 팩토리얼 이런 거 들어가지 않고 그냥 놔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8 팩토리얼 나누면 이게 1 되고 얘는 8 팩토리얼 나누면 9가 되죠. 자, 그래서 1-2분의 9분의 1이니까 1-9분의 2 계산하면 9분의 7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자, 6번 문제 1부터 50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하나의 수를 x를 할 때 루트 x의 가우스 값이 4 또는 6이 될 확률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랍니다. 자, 1부터 50까지 자연수 중 임의로 택한 하나의 수. 그러면 임의로 한 개를 택하면 50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방법은 모두 50까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x의 가우스 값이 4 또는 6이 된대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가우스 x가 4가 나왔다라는 것은 x가 4보다 같거나 크고 5보다 작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루트 x의 가우스 취한값이 4가 나왔다는 것은 얘는 4보다 같거나 크고 5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누가요? 루트 x가 말이에요.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결국 16보다 크고 x는 25보다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x는 16, 17, 18, 19, 24. 따라서 x는 모두 몇 개죠? 24-16 플러스 1로 계산하죠.
혹시 싶어서 얘기하는데요. 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래서 m까지, n부터 m까지 정수의 개수는 m에서 n을 빼면 항상 자기 자신 n이 하나 빠져요.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6부터 24까지 정수의 개수는 24에서 16 뺀 요 값에다가 1을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8에다가 1 더하니까 9개가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가우스 루트 x가 6이 될 확률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6보다 크고 루트 x 값이요 7보다는 작죠. 자, 제곱하면 66, 36이고 x는 찌릿찌릿 49가 되네요. 따라서 x는 36, 37, 38 해서 48까지 있다지? 그러면 x의 개수는 48에서 36 뺀 거에다가 1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에서 36 빼면 10이죠. 1 더하니까 13개 되겠어요. 따라서 4가 되는 것은 9가지, 13이 되는 것은 6이 되는 것은 13가지. 그래서 50분의 22, 그래서 25분의 11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7번 별표 하나 볼까요? K씨는 4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날에 4종목 중 한 종목도 주가가 오르지 않을 확률이 0.3, 한 종목만 오를 확률이 0.3, 그 다음 2종목이 오를 확률이 0.22, 3종목이 오를 확률이 0.1, 4종목 모두 오를 확률은 0.08입니다. 적어도 한 종목 이상의 주식이 오를 확률을 A. 자, A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 보이죠? 그래서 1에서 적어도 하나 오른다의 반대. 하나도 오르지 않는 경우죠. 자, 하나도 오르지 않는다. 하나도 오르지 않을 확률을 빼면 적어도 하나 오른다가 된다, 그지? 자, 그러면 1에서 하나도 오르지 않을, 한 종목도 오르지 않을 확률 0.3을 빼주시면, 적어도 하나가 오를 확률은 0.7이 됩니다. 자, B는 많아야 세 종목의 주식이 오를 확률, 많아야 세 종목이라는 것은, 많아야 세 종목이라는 것은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많아야 세 종목의 주식이 오른답니다. 제일 많은 게 세 종목 오른 거다지. 세 종목이 오르는 거고요. 2종목이 오르는 것도 여기 들어가죠. 그죠? 한 종목이 오르는 것도 들어가네요. 하나도 오르지 않는 것도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네 종목 다 오르는 거에 반대다. 그지? 그래서 이것도 네 종목 모두 오르는 거에 여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네 종목 모두 오를 확률 0.08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0.92가 되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면 0.7에다 0.92를 더하면 1.6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6건의 확률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봤어요. 자, 그럼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좀 힘들어서 지금 풀이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표본관 S가 1, 2, 3, 4, 5, 6입니다. 자, 이 부분집합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배반 사건이다.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때 확률이 0보다는 A가 크고요. A보다는 B가 더 크도록 두 사건 A, B를 선택하는 방법은, 자, 그러면 일단 A라는 것은 하나 이상이 돼야 돼요. 자, PA가 일단은 한 개 이상 나와야 돼. 자, 그러면 하나 이상 나온다는 것은, 자, 이건 원소 NA가 1 이상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 집합의 원소 개수를 이렇게 나눠주면 A가 한 개면 B는 2개, 3개, 4개, 5개 될 수 있습니다. 전체가 6개니까요. 합쳐서 6개를 넘어설 수는 없죠. 그 다음 A가 2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확률은 6분의 2죠. 자, B는 그럼 3개, 4개까지 가질 수 있네요. 합이 6이면 끝난다. 그제?
자, A가 3개면요. B는 4개가 나와야 되는데요. 어머, 4개는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냐면 더하면 7개잖아. 원수가 6개밖에 없으니까. 자, A가 3개 이상을 가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A가 1개, B가 2개인 경우. 자, A가 하나, B가 2개인 경우는 자, 요거부터 계산합니다. A는 6개 중에 하나를 가져오고 B는 6개 중에 나머지 아니지. 6개가 아니라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를 가져오거나 또는 자, A가 6개 중에 하나를 가져왔을 때 B는 나머지 5개 중에 3개를 가져오거나 또는 A가 6개 중에 하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B는 나머지 5개 중에 4개를 가져오거나 또는 A가 6개 중에 하나를 가져오고 B가 나머지 5개 중에 5개를 다 가져오는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사실 요 경우는 6C1로 묶어 내시면 5C2 더하기 5C3 더하기 5C4 더하기 5C5로 계산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경우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6C1은 6이고요. 자, 5C2는 5, 4 나누기 2 팩토리얼 그러면 10이 되고요. 얘 5C5 똑같으니까 10이 되고 5C4는 5, 그 다음에 5C5는 1이 되죠. 따라서 6 곱하기 26이네요. 66, 36, 그 다음에 26, 10이니까 156이 되겠습니다. 자, 또는, 그러니까 요거 또 계산을 하죠. 자, A가 6개 중에 2개를 가져오고, 그리고 B가 나머지 4개 중에 3개를 가져오거나, 또는 4개 중에 4개를 다 가져오는 경우로 표현됩니다. 자, 6C2는 6, 5 나누기 2 팩토리니까 3, 5, 15가 되겠고요. 4C3은 4, 4C1은 1이 되죠. 자, 그러면 15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5, 25, 5, 1은 5, 그러면 75가 되죠. 따라서 전체의 경우는 156가지 더하기 75가지 더하면 156에다가 75를 더하면 1, 1 올라가고 3, 1 올라가고 2, 231가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2번, 3번, 4번 여기는 요 문제는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여기 약간 힘들어도 그냥 한번 푸고 뒤에 풀이를 읽어보는 그런 수준까지만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안 하는 건 아니라 해보긴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야, 이 5번 문제는 별표 3개 쳐주시고 이거 잘 나옵니다. 빈출. 특히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이 수능 문제도 모의고사 문제에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풀어보도록 합시다. 좌표 공간 위에 2점, 5점, 그리고 A점 6,0이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 나온 눈을 각각 A, B를 할 때 순서상 A, B를 우리 좌표라는 점 B라고 잡습니다. 그때 OAB가 직각삼각형 또는 이등변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얘는 직각삼각형 또는 이등변삼각형이 될 확률을 찾아요. 그러면 얘는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과 이등변삼각형이 될 확률을 더해서 직각삼각형 그리고 이등변삼각형 즉 직각이등변삼각형이 될 확률은 두 번 계산되어 있으니까 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는 자,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는요 요렇게 6,1, 6,2, 6,3, 6,4, 6,5, 6,6 이럴 때는 다 직각삼각형이 된다. 그지? 자, 그러면 전체 B는 36개 중에서요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는 6,1, 6,2, 6,3, 6,4, 6,6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를 보시면 여기에 지름이 되는 요런 반원위의 점을 잡을 때 B를 잡을 때 직각삼각형이 된다. 그제?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중심이라면 중심이라면 반지름이 3이죠. 그러면 여기서 3만큼 하나 둘 셋 3만큼 올라간 요 점 잡을 때 직각삼각형 되는 거 맞죠? 그제? 따라서 B점이 3,3일 때 또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3,3일 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모두 7가지 됩니다. 자, 이등변삼각형 되는 경우는 36개 중에서 이등변삼각형은 요 위에 점 잡으면 전부 다 이등변삼각형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6까지. 자, 이등변삼각형은 이렇게 되네요. 3,1, 3,2, 3,3에서 3,6. 그런데 이등변삼각형은 요렇게 이게 6이고 그 다음에 이쪽도 6이 되면 얘도 이등변삼각형이 된다 그지? 6,6도 이등변삼각형이 되네요. 이것도 7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직각 이등변삼각형 점 두 번 들어간 거 보이십니까? 자, 36개 중에서 몇 개가 두 번 들어갔어요? 그렇지. 여기 3,3을 잡을 때는 직각삼각형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등변삼각형 할 때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 6,6은요. 직각삼각형도 들어가 있고요. 이등상에 들어있어요. 이 점 두 개는 두 번 계산되어 있으니까 빼야 됩니다. 따라서 36분의 14에서 2를 빼니까 12. 그래서 약분하면 3분의 1 되겠습니다. 정답은 3분의 1. 이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자, 어때요? 이해돼 있어요? 응? 오케이. 자, 조건부 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은요.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기호는 P의 B바 A고요. 다시. 자, 조건 확률은 A가 일어났다는 베이스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건 보통 영어식 표현은 중요한 게 앞에 오죠. 자, A가 일어났다는 그 베이스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 A가 일어난 베이스니까 일단 A가 일어날 확률이 들어가요. 그리고 B가 일어난 확률이기 때문에 PB에서 닫으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자, 이게 어떤 확률이냐면 이런 거예요. 전 사건 S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A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사건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어떤 거냐면 A가 일단 일어났어요. A가 일어난 것 안에서 여기서 B가 일어난 요걸 찾는 거기 때문에 이 B라는 것은 반드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는 B와 A의 교집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볼까? P, A 바 B는 뭐죠? 얘는 B가 일어난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러면 PA에서 닫으면 안 되고, 자, B가 일어났고 B가 일어난 거에서 A가 일어났기 때문에 PA 교집합 B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됩니다. 조건부 확률은 있잖아. 근데 다음이 성립해요. 자, 이 B가 일어난 것은 두 가지예요. 자, B는 있잖아. A가 일어나는 B와 A가 일어나지 않는 B로 나뉘죠. 다시 B는 뭐라고? A가 일어나는 B와 A가 일어나지 않는 B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 PB는 자, A가 일어나는 B와 A가 일어나지 않는 B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뭘 찾는 거라고? 그렇죠. A가 일어나는 B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확률은 둘 중 하나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 PB바 A는요 뭔데요? A가 일어난 가정하에 B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A가 일어나는 것은 두 가지로 역시 나눌 수 있습니다. A는 있잖아. B가 일어나지 않는 A하고 B가 일어나는 A로 나눌 수 있어요. 자, A와 B가 다 일어나는 거하고 이 A는 B가 일어나지 않는 A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뭘 찾는 거죠? 자, B가 일어나는 A를 찾는 거예요. 역시 둘 중 하나로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곱셈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PA 교집합 B 보이죠? PA 교집합 B는 자,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있잖아. 떡 곱하면 PA 곱하기 B 바 A가 되네요. 자, 이건 생각해보면 맞네.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일단 A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났을 때 B도 일어난 거죠. 자, 다음에 PA 교집합 B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요거 딱 곱하면 좋은 거네. 여기에서도 있어요. 요거 딱 곱하면 이번에는 PB, B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딱 곱하면 PA 바 B가 되죠. 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것은 B가 먼저 일어나고 B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 A도 일어난 거죠. A, B가 동시에 역시 일어난 겁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우리 곱셈 정리할 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건 조건 확률. 조건 확률은 뭐가 일어났던 가정하에 어떤 다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한 개의 주사를 던져 홀수눈이 나온 가정하에 그게 12의 약수가 될 확률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자, 홀수가 일어났다는 베이스하에 12의 약수가 돼야 돼요. 그럼 이건 P의 홀수가 나올 확률분의 P의 12의 약수이면서 홀수이면서 12의 약수가 돼야 돼요.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거.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요거는 사실 전체 개수, 전체 표본 공간에서 홀수가 일어난 개수를 올리면 홀수가 일어날 확률이다,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전 사건, 자, 표본관 S분의 어떤 거예요? 12의 배수이면서 홀수가 되는 개수를 올려야 돼. 그럼 밑에 보면 이것도 확률 계산할 때 전체분의 거식이고 얘도 전체분의 거식이잖아. 그럼 전체는 다 날리고 결국 뭐만 찾으면 돼요? 결국 홀수의 개수분의 12의 배수이면서 홀수의 개수를 올려주면 돼. 그럼 홀수는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는 1, 3, 5 3개죠. 자, 그 다음 12의 약수 1, 3, 5 중에서 12의 약수가 되는 것은 1과 3이 되네요. 2개. 그래서 3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건 확률이에요. 자, 그럼 2번을 보겠습니다. 두 사건 AB, PA가 2분의 1, PB는 5분의 3. AB 교집합이 5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PA와 B는 B가 일어난 가정하죠. PB분의 그 다음 PA 조심할 거 교집합 B를 써야 됩니다. 자, PB는 5분의 3이죠. PA 교집합 B가 5분의 1이네요. 자, 그러면 분모 5는 날리고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얘는 B가 일어나는 확률입니다. A가 일어난 가정하에. 그래서 PA분의 PB 교집합 A가 되겠어요. 자, PA는 A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이죠. 그 다음 AB 교집합은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는 분모 분자 곱하면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랄랄랄랄일 때 이걸 찾으랍니다. 자, 요건 P의 자, 드 모르간 쓰는 거죠? A 합 B의 여사건이 되겠어요. 자, 이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간단합니다. A와 A 여사건은 서로 여집합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전체 확률 1이 됩니다. 자, PA와 PA 여사건을 더하면 확률이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PA 여사건의 확률은 1 자기 자신 PA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 P의 뭐예요? A 합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합사건을 찾으려면 여기서 PA 합 B는요. PA 플러스 PB에서 PA 곱 B 교집합을 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교집합은 이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방열의 정의는 PB 바 A는 뭐였어요? 그렇죠. PA분의 PB 교집합 A가 되죠. 자, 이 PA가 0.4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P에 이거 자리 바꿔서 A 교집합 B라고 써도 되죠. 근데 B 바 A가 얼마로 돼 있어요? 0.2라고 돼 있죠. 따라서 PA 교집합 B는 0.4 곱하기 0.2 그러면 0.0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았네요. 자, 이게 0.08이에요. PA는 0.4, PB는 0.3, 그 다음 PA 교집합 B는 0.08.
그럼 이건 0.7에서 0.08을 빼면 0.6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1-0.62를 빼는 거니까 얘는 0.38로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얘는 있잖아. P, A 여사건 분의 P, B 여사건 교집합 A 여사건이 되죠? 자, P, A 여사건이라면 1-PA가 되겠고요. 자, 요건 방금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은 방금 찾았죠. 0.38이었네요. 자, 그럼 얘는 1-PA가 0.4였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0.6분의 0.38이니까요. 분점에 100을 곱하면 60분의 38이 되겠어요. 자, 이건 2로 나누면 30분의 19가 되죠. 30분의 19. 이게 2번의 정답입니다. 2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주머니 속에 파란 공 3개, 노란 공 4개 들어있습니다. 자, 차례로 꺼낼 때 파란 공, 노란 공 순서로 꺼낼 확률을 구해라.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자, 파란 공 그리고 노란 공 순서로 꺼낼 확률을 찾아라요. 자, 전체 7개 중에서 파란 공은 3개 있죠. 근데 꺼낸 공을 안 넣으니까 전체는 6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파란 공은 2개로 줄었죠. 근데 노란 공은 개수가 여전히 4개로 똑같죠. 자, 약분하면 2가 되고요. 이거 약분하면 1이 됩니다. 따라서 7분의 2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거 왜냐고? 이게 이제 곱셈 정리인데요. 요거에 파란 공이 뽑힐 사건을 A, 노란 공이 뽑힌 사건을 B라고 적으면 얘는 실제로 이렇게 돼요. 파란 공 꺼내지고 노란 공 꺼내지는 것은 파란 공 꺼내졌죠. 그리고 파란 공 꺼낸 조건 하에 이제 노란 공이 꺼내진 거잖아. 자, 파란 공이 꺼내진 것은 7분의 3이 되고요. 파란 공 꺼내졌으니까 6개로 줄었죠. 노란 공은 여전히 4개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7분의 2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풀이지 뭐 못해 이러겠는데 우리 이거 구별 안 해도 돼. 이런 거 구별 안 하고 그냥 연속조리라면 곱하자. 구배 법칙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들어가 볼게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요. 자, 배반이다라면 뭐라고? 밑줄 그어주세요. 서로 교집합이 뭐라고? 공집합이다 라는 뜻이죠. 자, 랄랄랄랄라 일 때 이걸 구하랍니다. 자, 요건 어떻게 돼요? P, A 여사건 분의 P,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되죠. 자, 그리고 P의 여사건은 1-PA가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집합수는 똑같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아, B차 집합 A가 된다, 그지? 자, B차 집합 A라면 B에서 뭘 빼는 거예요? 그죠? AB 교집합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PB에서 P의 A 교집합 B를 빼는 걸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게 배반 사건이니까 교집합 부분은 있어 없어요? 없죠. 이게 제로가 된단 말이야. 따라서 1-PA분의 PB가 돼요. 1-PA는 얼마? 5분의 1. 그 다음 PB는 3분의 2. 자, 그럼 분모는 5분의 4고요. 분자는 3분의 2입니다. 자, 분모 12, 분자 10, 2로 약분하면 6분의 5. 그래서 답은 6분의 5가 됩니다. 자, 2번 문제 별표 하나 쳐볼까요? 어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혈액형을 조사했더니 AB형이 전체의 30%고 AB형인 남자는 전체의 12%입니다. 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임의로 명을 택했더니 이 AB형인 사람이었을 때 그 사람이 남자일 확률을 찾아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제? 자, AB형인 사람은 전체의 얼마라고?
30%예요. 30%고. 그 다음에 이 30% 중에서 남자는, 전체의 12%예요. 전체의 12%가 남자고, 그러면 여자인 사람은 나머지 18%가 된다, 그지? 자, 그러면, 이건 조건 확률이네요. 자, AB형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남자일 확률을 찾는 거야. 그럼 얘는 일단 AB형인 사람 중에서 남자에서 닫으면 AB든 B형이든 A형이든 그냥 남자면 다잖아. AB형 중에서 남자일 확률을 찾는 거죠. 자, AB형은 전체 30%입니다. 100분의 30이죠. 자, AB형 중에서 남자는 전체 12%예요. 100분의 12가 된다, 그지? 그럼 이거 약분하면 30분의 12가 되네요. 자, 2로 나누면 15분의 6. 다시 3으로 나누면 5분의 2. 자, 5분의 2는 0.4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것을 조건 확률이라 하는 거죠, 그지? 3번 문제도 별표 하나. 10개의 제비 중 1등 당첨 제비가 1개, 2등이 4개 들어있습니다. 2개를 뽑았더니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 자, 당첨이 나왔다는 이 조건하에 이 당첨 제비가 1등일 확률을 찾는 겁니다. 자, 당첨 제비 중에서 1등일 확률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P의 당첨 제비 분의 P의 1등 당첨 제비가 나오는 거죠. 당첨 제비는 10개 중에서 모두 몇 개 있어요? 총 5개 있죠? 자, 1등 당첨됐다면 10개 중에 1등은 1개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계산하니까 5분의 1. 어머? 5분의 1이 없네요. 자, 이건 이제 하나를 뽑았을 때 계산한 거죠? 몇 개를 뽑았어요? 2개를 뽑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다시 계산을 합니다. 자, 2개를 뽑은 경우 보자. 2개를 뽑았는데 당첨 제비가 나왔대요. 근데 이게 1등이든 2등이든 상관없잖아. 자, 2개를 뽑았는데 당첨 제비가 나왔다. 그러면 자, 전체 확률은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1등이든 2등이든 합쳐서 그냥 당첨 제비가 나온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2개를 뽑았는데 당첨 제비가 나왔다면 둘 다 당첨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는 당첨이 되지만 나머지 하나는 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꽝 당첨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많네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둘 다 꽝인 것밖에 없다, 그지? 꽝인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당첨 제비가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가 당첨이라는 이야기죠. 2개 중 적어도 하나가 당첨되었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1에서 뭐를 할까요? 2개 모두 꽝일 확률을 빼는 게 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꽝인 거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죠?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걸 빼면 되겠습니다. 10C2 그러면 10 곱하기 9 나누기 2팩토리얼 5C2는 5 곱하기 4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은 분모문자 동시에 있으니까 없앴습니다. 자, 여기 계산하면 9분의 2 1에서 9분의 1을 빼면 9분의 7이 되죠. 자, 그러면 분모 계산했습니다.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당첨될 확률은 9분의 7. 자, 1등 당첨 제비가 있대요. 그러면 자, 보자.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1등 당첨 제비 1개 중에서 하나 뽑히고 나머지는 당첨되든 안 되든 상관없잖아. 나머지 9개 중에서 2등이든 꽝이든 하여튼 나머지 9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C2는 19 나누기 2팩토리얼 이건 1 곱하기 9니까 9가 되죠. 약분하면 없어지고 얘는 5네요. 그래서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 분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35분의 9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 정답 됩니다. 자, 이건 별표 2개 쳐주시고요. 이거 복습해 주셔야 되는 괜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꼭 복습해 주세요. 자, 4번 문제 별표 하나 쳐주시고 역시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 중 작지 않은 수가 5인 사건을 A 작지 않다 밑줄 그어주시고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죠. 자, 두는 중 크거나 같은 수가 5인 사건이 A입니다. 자, 두는 중 크지 않은 수가 2인 사건. 크지 않다는 것은 작거나 같다라는 이야기죠. 작거나 같은 수가 2인 사건을 B로 합니다. 자, 이때 P, A, 바 B를 구하래요. 얘는 P, B분의 P의 A 교집합 B를 찾는 거죠. 그럼 일단 P, B만 집중을 해봐. 두는 중 크지 않은 수, 즉 작거나 같은 수가 2입니다. 작거나 같은 수. 자, 그러면 작은 수 순으로 적으면 작은 수가 2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같거나 커야 된다, 그지? 작거나 두 개 중 작거나 같은 수가 2가 돼요. 그러면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5가 되거나 6이 되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얘는 자 전체 36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 교집합 B를 보자. 자, 두는 중에 작거나 같은 수가 2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은 수가 5가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2하고 6밖에 없지. 작은 수가 2고 큰 수가 5인 건 하나밖에 없네요. 따라서 36개 중에서 딱 한 개. 그러면 뻑뻑 날라가니까 얼마? 5분의 1.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왜 틀렸죠? 서로 다른 주사위이기 때문입니다. 2는 바꿀 수는 없죠. 바꿔도 똑같이 2니까. 하지만 3은 3, 2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주사위가 2고 연락의 작은 주사위가 3인 경우와 큰 주사위가 3이고 연락 작은 주사위가 2인 건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리를 바꾸어서 적어줍니다. 그러면 4개가 더 추가되죠? 따라서 이건 9개입니다. 자, 이 중에서요. A는 따로 찾지 마세요. 자, A, B 교집합은 이 중에서 2, 5가 되는 것은 2, 5, 5, 2 2개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9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주사위라는 것은 자리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오케이. 자,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는 자, 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제가 다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도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되죠. 그죠? 여러분을 위한 배려라고 했어요. 절대 제가 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응? 자, 이제 독립과 종속을 보겠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 확률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과 같을 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보세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날 확률은 변함이 없다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B는 A와 독립이다. A와 B는 서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자, 무슨 말이야? 자, 우리 이거 봐. P, B, A는 뭐였어요? P, A분의 P, B 교집합 A였죠? 자, 이 부분 P, B 교집합 A는 자리 바꿔서 A 교집합 B로 쓸 수 있죠? 얘는 곱하면 PA 곱하기 P의 B 바 A가 됩니다. 이걸 곱셈 정리하는데 이걸 종속 사건의 곱셈 정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독립 사건이라면 자, 독립 사건의 곱셈 정리는요. 바 D가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죠. PA 곱하기 PB로 표현된단 말이야.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은 그냥 각각 확률의 곱으로 표현될 때 이때는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독립 종속의 판정식이라고 해요. 어떤 사건이 독립이니? 라는 걸 확인하려면 교집합 확률을 구해보고 A 확률과 B 확률을 구해요. 그래서 곱한 게 같아지면 독립, 다르면 종속.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PA바 B가 PA하고 다르다.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과 PA, 그냥 A가 단독 일어날 확률이 다르면 종속이라 하는데, 보통 이거 잘 안 써요. 안 쓰고, 요걸 씁니다. 요거. 교집합의 확률이 가까이 같으면 독립, 다르면 종속.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독립사건이라고 해요. 자, 사건 AB가 독립이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하고 상관없죠? B도 마찬가지로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죠. 그럼 A가 일어나지 않든 일어나든 상관없단 말이야.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즉 여집합도 독립이죠. 마찬가지로 A는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으니까 B 여집합과도 독립입니다. 서로 여집합해도 당연히 독립되겠죠.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으니까 AB가 독립이면 여사건들도 역시 독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확률의 마지막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자, 동일한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즉 첫 번째 일어나든 두 번째 일어나든 상관이 없죠. 그러면 독립이라고 해요. 이런 시행을 독립시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뭐 오지선다형 문제 중에서 우리가 찍어요. 첫 번째도 찍자, 두 번째도 찍자, 세 번째도 찍자, 이렇게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해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맞추든 틀리든 두 번째 문제의 확률과는 상관없죠. 이런 걸 독립시행이라 합니다. 자,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이 시행을 N번 반복한 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은 NCR에 PR 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자, 한번 들어볼까? 자, 이거 봐. 네 문제 중에서 찍어서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맞춘다, 틀렸다. 맞출 확률 5분의 1, 틀릴 확률은 5분의 4인데요. 5분의 4가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죠? 따라서 이건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의 세제곱인데요. 꼭 1번 맞추고 2, 3, 4번 틀리는 건 아니잖아. 1번 틀리고 2번 맞추고 3번, 4번을 다시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다 5분의 4, 그 다음 2번 맞췄다 5분의 1, 3번 틀렸다 5분의 4, 4번도 틀렸다 5분의 4. 이것도 5분의 1 하나, 5분의 4가 3개가 되죠. 그러고 보니까 1번 틀리고 2번 틀리고 3번 맞추고 4번 틀리는 경우도 있다, 그제? 그럼 이건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따라서 5분의 1 하나와 5분의 4 3개. 틀리고 맞춘다. 이것도 있다, 그제? 얘도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 그리고 마지막 5분의 1,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의 세제곱. 자, 이거 다 더하니까, 자, 이거 1번 맞추는 거 또는 2번 또는 3번 또는 4번. 이렇게 하니까 다 더하죠. 또는이니까. 그럼 얘는 5분의 1 맞추는 게 한 번, 틀리는 게 몇 번? 3번. 이게 모두 몇 번 나왔어요? 4개 있죠. 자, 이 4개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1회, 2회, 3회, 4회 중에서 1, 2, 3, 4, 4번 중에서 맞추는 번호 하나를 뽑는 4개 중에서 맞추는 번호 하나를 뽑는 4C1과 같죠, 여기가. 그래서 요건 이렇게 된단 말이야. 4번 중에서 한 번에 일어났구나. 일어나는 확률 5분의 1이 한 번에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5분의 4가 3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지금 P입니다. 그럼 N번 중에서 R번이 일어났어요. 뭐가? 자, A가 R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자, 1-P를 Q라고 적으면 일어나지 않는 Q는 몇 번에 일어났어요? 나머지 R번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10문제 중에서 찍어서 4문제를 맞췄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10번 중에 4번이 일어났어요. 맞추는 5분의 1이 4번. 그럼 못 맞추는 5분의 4가 나머지 6번 일어났어요. 라고 푸는 것이 뭐라고? 독립시행. 독립시행은 반드시 N회라는 게 나옵니다. N회 중에서 그리고 R회 일어났다는 게 표현되어 있어요. N번 중에서 R번. 이건 독립시행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3번 풀어볼게요. 안타를 칠 확률이 3할인 야구 선수가 5번 중에서 2개의 안타를 쳤습니다. 확률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안타 치자, 두 번째 안타 치자, 세 번째 안타 치자. 이거 똑같은 짓이지? 독립시행이에요.
5번 중에서 2번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5번 중에 2번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안타 칠 확률 3할. 3할은 0.3이죠. 0.3이 2번이 일어났어요. 그럼 나머지 0.7이 몇 번? 나머지 3번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5번 중에 2번이 일어났습니다.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독립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자.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A, B가 서로 독립이냐 종수이냐 판정해랍니다. 독립종수의 판정법은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 확률의 곱과 같으면 독립, 다르면 종속이 된단 말이에요. 자, A, B 교집합 확률은 0.2죠. 자, PA는 0.4, PB는 0.5, 4, 5, 20 계산하면 0.2가 됩니다. 0.2, 0.2 같네요. 따라서 얘는 독립입니다. 자, 교집합 확률이 각각 확률을 곱 같으면 독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교집합을 직접 구해봐야겠네요. 자, PA 합 B는 PA 플러스 PB에서 P의 A 교집합 B를 뺀 거니까요. 합은 지금 0.9죠. 0.9는 PA 0.6, PB 0.5에서 그 다음 교집합을 뺍니다. 그러면 1.1에서 얼마를 빼야지 0.9가 되냐 이거잖아. 그러면 PA 교집합 B는 얼마예요? 0.2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하자. PA 곱 B는 PA 곱하기 PB와 같은지 확인해봐. PA 곱 B는 0.2, PA는 0.6, PB는 0.5. 자, 5, 6, 30이니까 0.3이죠. 뭐 다르네. 달라. 따라서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는 독립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속이라고요. 이게 종속이 됩니다. 자, 2번 주사위 한 개와 통제 한 개를 던질 때 주사위는 짝수고 통제는 앞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주사위는 짝수가 나올 확률 6개 중에 3개, 통제는 앞면에 나온 것은 둘 중에 하나.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4분의 1인데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독립식의 이야기야. 자, A와 B는 주사위 던지는 거와 통제 던지는 건 서로 상관이 없죠. 따라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두 개를 곱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구별하지 않고 그냥 곱하면 돼. 하여튼 독립이 종속이든 그냥 곱하면 돼요. 연속으로 일어난다 곱하면 되겠습니다. 3번 아까 풀었고요. 4번 3명의 학생이 정답률 50%인 문제를 맞출 때 이 문제가 맞힌 확률이 1명일 확률을 구해라. 3명이 맞추잖아.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맞추는 거하고 두 번째 사람 맞추는 것은 서로 상관없죠. 즉 독립이에요. 자, 그러면 맞추는 게 3번 중 1번 일어난다라는 거와 같은 문제지. 3번 중에 1번 일어납니다. 맞출 확률 2분의 1이 1번, 못 맞추는 2분의 1이 나머지 2번이죠. 3C 1은 3이죠. 뻐 곱하니까 이건 8분의 1이다, 그제? 자, 8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8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 볼까요? 자, 이 별표 2개 요거 대표 유형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스윙에서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을 A랍니다.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A는 2, 4, 6이 된다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3, 6이 되고요. 그 다음 홀수눈이 나오는 사건은 1, 3, 5죠. 자, 옳은 것을 골라랍니다. A, B는 서로 독립이래요. 그러면 P,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PA 교집합 B는 6개 중에서 AB의 교집합은 뭐 있나? 2 없고 4 없고 6 하나 있네요. 6분의 1이죠. PA는 6분의 3이고요. PB는 6분의 2입니다. 3이 6 날리니까 6분의 1, 6분의 1 같네요. 독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찾아야지. 딱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짝수눈하고 3인수가 독립인지 종수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니은 배반이다. 배반 사건이다 라는 것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뜻이거든. 자, A와 C의 교집합은 그죠? 짝수홀수는 공집합이죠. 자, A와 C는 서로 독립이다. 자, 디귿 A와 C는 서로 독립인지 확인합니다. A 교집합 C의 확률이 A의 확률과 C의 확률의 곱과 같은지 봅니다. 자, 이건 6개 중에서 A와 C는 배반이니까 0이지. 그 다음 PA는 6분의 3이고요. PB도 6분의 3. 자, 이건 0이고 여기는 4분의 1이죠. 같지 않죠. 따라서 독립이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자, 그럼 배반은 맞고 기역 니은이 맞으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2번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일 때 A와 A 여사건도 서로 독립임을 증명해라. 자, 별표 2개. 이거 수행평가로 잘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A, B가 서로 독립이다 라는 것은 A, B의 교집합이 A와 B의 곱과 같다 라는 뜻이거든. 자, 이거 서로 독립임을 증명해라 라는 것은 이걸 결국 보여야 돼요. A와 B 여사건의 교집합이 PA와 PB 여사건의 곱이다 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자, 그럼 증명 들어갑니다. 자, PA 교집합 B의 여사건은 말이에요. PA, 자,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이 되죠. 자, A 차집합 B의 확률은 요 부분의 확률이죠. 아,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PA에서 또 무식하게 또 PB 다 빼면 안 돼요. 자, PA에서 교집합 부분 뺀 거지. A와 B의 교집합을 뺀 겁니다. 자, 그런데 AB가 독립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각각의 곱으로 바뀌죠. PA 곱하기 PB로 바뀐단 말이야. 자, 그럼 얘는 PA로 묶어줍니다. PA로 묶으면 남은 것은 1-PB가 되죠. 자, 그럼 PA 곱하기 1-PB는 바로 PB의 여사건이죠. 자, 이거 나왔지? 자, 교집합 확률이 각각의 곱과 같으니까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더 복습해 주세요. 꼭 해주세요. 자, 3명의 축구선수 ABC가 페널티킥을 성공 확률이 각각 0.7, 0.8, 0.5입니다. 한 번씩 페널티킥을 할 때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할 확률은 이거예요. 자,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 A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죠? 0.7의 반대 0.3이죠. 0.3은 10분의 3입니다. 자, 그 다음 B도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면 0.2, 즉 10분의 2죠. 그 다음 C도 성공하지 못해요. 그럼 10분의 1 이렇게 되기도 하지? 요 약분하면 여기가 5가 되니까 500분의 3이네요. 따라서 K는 3, 1번이 정답 됩니다. 4번, 자, 별표 2개. 창수, 나영이 어느 관문 통과하는 게임 가위바위보 먼저 3번 이긴 사람이 관문 통과합니다. 가위바위보 한지 5번 만에 창수가 먼저 관문을 통과합니다. 자, 창수의 확률 2분의 1이고 비기는 없어요. 5번 만에 창수가 관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창수가 관문 통과하려면 5번 중에 마지막 3승을 여기서 거둔 거잖아. 그제? 그러면 1회부터 4회까지 시행해서는 몇 승 몇 패를 거둬야 돼요. 그렇죠? 2승 2패를 거뒀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이 2승 2패는 이겼다 이겼다 졌다 졌다도 있지만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도 있고요. 졌다 이겼다 이겼다 졌다도 있고 어머 너무 많아. 4번 중에 2번 이기는 거잖아. 요건 독립생이지. 자, 4번 중에 2번 이겼어요. 이길 확률 2분의 1이 2번. 나머지 질 확률 2분의 1도 2번 나왔죠. 끝나면 안 돼요. 5번째 이겨야 되니까 여기 2분의 1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독립생의 정리란 말이야. 4C2는 4, 3 나누기 2니까 2, 3은 6. 그 다음 2분의 1이 총 5개니까 얼마죠? 32분의 1. 자, 그러면 2로 약분하면 16분의 2로 약분했으니까 3 남았죠? 그래서 16분의 3. 정답은 2번 됩니다. 자, 이거 또 제가 여러분한테 또 이거 맡겨야죠.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배려라고 그지?
배려심 깊은 손태수. 평가 문제 이거 상당히 좀 힘듭니다. 지금 이걸 만약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아마 확률에 대해서 염증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실제 수업을 한 뒤에 푸는 걸로 요거는 잠시 미루겠습니다. 자, 딜레이 시키겠어요. 자, 요거는 지금 풀어오지 않아도 숙제 한글로 쳐줄 테니까 수업 한 뒤에 다시 풀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우리는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가 수업 이제 곧 들어가잖아, 그지? 수업하고 난 뒤에 한번 더 풀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혹시 풀다가 나중에 수업한 뒤에 이 문제 풀었는데 잘 안 되면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보도록 하세요. 여기 보면 수업 교재 안에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거든. 풀고 나면 수업 듣고 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로써 확률이 끝났습니다. 확률 부분 대강의 느낌 정도만 잡으면 돼. 그리고 개념이 어떤 거더라? 독립시행은 n번 중에 r번 ncr에 pr제곱 qn-r제곱 이런 공식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제대로 좀 복습해 주시고 우리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